예전에 40, 50대 남성들이 급사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했었잖아요. 40대에는 알통이라고 하는 근육이 떨어집니다. 이 알통이 가슴 근육과 코어 근육으로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알통 근육이 약해지면서 전신의 근력이 떨어지니까요. 저속노화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두 개의 키워드 운동은 나이가 들면서 몸의 기능이 떨어지게 되거든요. 그 기능 중에 조금 더 먼저 떨어지는 게 있고 나중에 떨어지는 게 있거든요. 운동을 할 때도 내가 그 다음 운동을 위해서 먼저 해야 될 운동들이 있거든요. 그 순서대로 준비를 한 거고요. 그랬을 때 40대가 운동을 하기 가장 좋은 나이거든요. 그때 근력을 좀 만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학창시절 이후에 근력 운동을 하지 않아서 근육량이 좀 빠졌을 거거든요. 그러면 근력을 좀 만들고 그 만든 근력으로 심폐지구력을 위해서 가볍게 뛰거나 달리고, 그리고 이제 60대가 되면 유연성을 좀 더 확보하고 70대가 되면 낙상 예방을 위해서 균형이나 평형성을 확보하는 그런 순서대로 진행하는 게 제가 볼 때는 몸을 만들고 나이를 먹어감에 있어서 가장 안정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40대에 근력 운동을 넣은 건 대사질환이 많이 걸리잖아요. 40, 50대. 그래서 지금은 좀 덜하지만 예전에 40, 50대 남성들이 급사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했었잖아요. 그게 대사질환, 심혈관계, 뇌혈관계 질환에 문제가 있는 거죠. 근데 심장, 뇌, 대사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선 근육량이 필요하거든요. 그 근육이 면역 체계를 증가시켜주고 항염증제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40대 근력을 확보해 두면 내분비계 쪽에서도 좋아지게 되고요. 허리, 무릎, 관절이 불편한 것도 사실은 근육량을 충분히 가지고 있으면 회복시켜주거나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근육량이 첫 번째인 겁니다. 40대에는 근력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근력 강화를 하는 게 좋은데요. 그 근력에서도 상체에서는 알통이라고 하는 근육이 떨어집니다. 예전에 저희 아버님들 알통이 있었는데 할아버지가 되면서 알통이 없어지죠. 이 알통이 왜 없어지냐면요. 이 알통이 가슴 근육과 코어 근육으로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알통 근육이 약해지면서 전신의 근력이 떨어지니까요. 상체는 알통을 강화하는 운동으로 준비했습니다. 자, 양손에 탄력 밴드를 잡으시고요. 한쪽 발로 꽉 밟아주시고 손으로 밴드를 단단하게 잡아주시면 됩니다. 이때 밟고 있는 다리에 무게중심을 두시고 뒤쪽 다리는 가볍게 균형을 잡는 정도면 좋고요. 이 상태에서 손을 당기면서 손 쪽으로 팔을 끌어올리면 됩니다. 천천히 내려주시고 그대로 10개만 하실게요. 당기고, 이때 조금 신경 쓰셔야 될 부분은 우리 몸이 밑으로 가라앉지 않게 가슴을 완전히 편 상태여야 합니다. 가슴을 펴고 당기고 내릴 때도 핀 상태를 유지해야 이두라고 하거든요. 이두박근에 자극이 오면서 강화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중요한 것은 당기면서 인위적으로 내가 이 알통에다 힘을 줘야 근력이 더 빠르게 강화됩니다. 그냥 가볍게 당기는 게 아니고요. 가벼운 밴드이긴 하지만 엄청 무겁다 생각하고 강하게 당겨주면 이두가 훨씬 더 성장을 하고 강화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주의하실 점은 가슴을 완전하게 펴고 올리고 내릴 때도 펴주시고요. 그 다음에 알통에 근육을 집중해서 잡아당겨 주시면 근력이 만들어지고요. 이 근력이 가슴을 통해서 복부까지 내려가면서 전면부가 강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나이 드신 분이나 운동 안 하신 분들 보면 가슴 앞쪽에 근육이 흐물흐물해져 있는 이유가 이 근육이 약해서 그렇습니다. 50대에는 심폐지구력을 좀 향상시키는 게 좋은데요. 집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스트레칭 매트를 깔고요. 팔굽혀펴기 상태 한번 만들어 보시고요. 자, 이 상태에서 왼무릎 한번 당겨 보실게요. 그리고 놓고 반대 무릎 당기고 후, 다시 왼무릎 후. 자, 왕복 15번만 하실게요. 이렇게 당기게 되면 코어를 포함한 심폐지구력이 좋아지게 되거든요. 속도를 점차적으로 높여 가시면 돼요. 하나 더, 둘 더, 셋. 이때 신경 쓰셔야 될 것은 양쪽 팔이 직각을 유지해야 어깨의 불편함을 줄일 수 있고요. 만약에 자극이 충분하지 않다면 당기는 속도를 조금 빠르게 하시면 엎드려서 제자리 달리기를 하는 느낌이 날 거고요. 이렇게 되면 심폐지구력이 향상될 겁니다. 시간은 30초에서 시작해서 길게는 2분까지 해주시면 충분히 심폐지구력을 자극할 수 있게 되고 향상될 수 있을 겁니다.
60대에 유연성이 감소하기 때문에 유연성을 향상시키는 운동을 할 건데요. 그 유연성 중에서도 고관절을 중심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관절이 딱딱해지면 허리와 무릎의 부상과 불편함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의자에 앉은 상태에서 한쪽 발을 올려주시고요. 이 상태에서 머리부터 엉덩이까지 직선을 이룬 상태에서 몸을 천천히 앞으로 숙여줍니다. 그러면 올린 왼쪽의 엉덩이 쪽이 스트레칭이 되고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10초 정도 있다가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이때 주의하실 점은 상체가 앞으로 넘어가면서 등이 구부러지지 않게 해야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발이 움직이지 않게 고정해 주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늘어나는 자극 부위가 측면의 엉덩이 부분으로 오면은 아주 좋고요. 이렇게 되면 이상근이라는 근육이 늘어나면서 허리의 부담을 줄이게 되고 무릎의 불편함을 감소시켜 줄 수 있습니다. 만약에 무릎과 허리가 불편하다면 이 동작의 스트레칭이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70대에는 균형을 잡는 능력이 감소되기 때문에 균형을 향상시켜주는 운동을 하는 게 좋습니다. 낙상을 예방하고 잘 걷고 몸을 잘 움직이기 위한 동작들이고요. 그 운동으로는 발끝 서기와 뒤꿈치 서기로 운동을 해보겠습니다. 발을 어깨 넓이로 살짝 벌려주시고요. 허리 손 올려주신 상태에서 뒤꿈치를 들어 올리면서 정수리를 하늘 방향으로 밀고 올라갑니다. 그리고 천천히 내려오시고요. 목표는 30개 하실 거고요. 올라갈 때 신경 쓰셔야 될 부분은 엄지발가락으로 밀어 올려서 종아리의 안쪽이 자극을 받을 수 있어야 하고요. 올라가는 높이는 내가 올라갈 수 있는 최대 높이까지 올라갔다가 천천히 내려옵니다. 이 능력이 좋아야 걸을 때 땅을 밀어내는 힘이 생기고요. 균형을 잡을 때는 발가락으로 균형을 잡거든요. 그래서 발가락에 근력이 있어야 균형이 잡히고 밸런스가 좋아집니다. 그래서 천천히 내려와서 뒤꿈치가 살짝 바닥에 닿았다가 최대로 위로 올라가고 다시 천천히 내려옵니다. 이렇게 해서 목표는 30개인데요. 한 번에 30개 하기가 어려우시면 내가 할 수 있는 최대까지 하시고 개수를 점차적으로 증가시켜 주시면 근력이 증가할 겁니다. 이렇게 하면 밸런스 좋아지고요. 균형 능력이 향상 되겠습니다. 연령대별로 피해야 될 것들은 잘못된 동작으로 운동을 하는 것들이겠죠. 어렸을 때부터 봐왔던 것들이라 눈으로 보면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사실 해도 크게 문제가 안 되거든요. 근데 이게 잘못된 동작이 계속 쌓이면 허리 디스크가 생길 수 있고 무릎 연골을 다칠 수가 있죠. 그래서 특히 40대 운동을 처음 시작한다면 좋은 콘텐츠를 보고 운동을 잘 따라하는 것, 제가 볼 땐 그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잘못된 동작으로 운동을 하면 건강하려고 운동을 시작했지만 건강을 잃게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거는 그 운동이 잘못됐다기보다는 그 운동을 정확하게 하지 못해서 문제가 생겼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장 좋은 루틴은 일상에서 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아침에 집에서 일어났을 때 가볍게 스트레칭을 하면서 하루를 보낸다든지, 또는 아파트가 5층이면 내려갈 때는 엘리베이터를 타더라도 올라갈 때 한두 층 정도는 걸어서 올라가 본다든지, 또는 지하철이나 버스를 탔을 때 허벅지나 엉덩이에 힘을 주고 근육을 사용해서 서 있는다든지, 이런 작은 습관들이 모여서 근육을 쓸 수 있고 몸을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이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운동을 안 하고 계시다면 일상에서 가볍게 힘을 주는 동작, 가볍게 스트레칭 한번 하는 동작들을 하면서 점점점 운동으로 들어가는 게 제가 볼 땐 건강합니다. 운동 강도는요, 아이러니하게도 60에서 80%예요. 이상하게 느껴지시죠? 왜 모두 60에서 80? 만약 운동을 계속 많이 한 사람은 스쿼트를 한다 그러면 50kg를 메고 10번을 하면 그게 아마 한 80% 될 거예요. 근데 운동을 안 한 분은 맨몸으로 15개를 해도 아마 80%가 될 거예요. 무게나 중량이 이 분의 운동 강도를 결정하는 거죠. 그러면 운동을 계속 했던 분은 스쿼트를 할 때 50kg를 메고 해야 80%의 운동이겠지만, 운동을 안 한 분은 20개의 스쿼트를 맨몸으로 해도 80%가 돼요. 그래서 20개를 했던 분이 80% 됐던 게 쉬워졌어요. 그럼 60%가 된 거죠. 그러면 그때 아령 5kg짜리 2개를 메고 또 하면 그게 80%가 돼요. 이래서 내가 하던 운동이 쉬워지면 다시 중량을 늘리고, 이런 식으로 해서 운동을 천천히 올려가는 거죠. 정해져 있는 건 사실 60에서 80%가 가장 건강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복 횟수를 대략 한 15번 전후를 하면 60에서 80%가 돼요. 그리고 만약에 러닝이다, 숨이 찬 정도? 이런 호흡 정도가 나오면 60에서 80%가 돼요. 근데
이렇게 넘어가면 그건 90% 이상이라 그건 좀 오바고요. 뛰었는데 전혀 숨차지 않다면 아마도 50% 미칠 거예요. 그래서 유산소 운동은 숨찬 정도로, 근력 운동은 반복 횟수의 횟수로 이렇게 확인해 보시면 혼자서 충분히 운동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저속 노화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두 개의 키워드 운동은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인데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지금 보시고 있는 시청자가 운동을 전혀 안 하고 계세요. 그러면 빠르게 걷는 것만으로도 한 60% 운동 강도까지 올라갈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빠르게 걷는 걸로 유산소 운동을 계속 하다가 한 달, 두 달 지나다 보면 숨도 안 차고 안 힘드네? 그러면 그 운동 강도가 한 40%가 됐을 거예요. 체력이 좋아졌으니까. 그러면 그때 슬로우 조깅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슬로우 조깅을 시작하면 다시 숨이 차면서 한 60, 70%까지 힘들어질 거예요. 그럼 그걸 계속 반복하는 거죠. 그러면 다시 그 슬로우 조깅이 3, 40% 운동 강도까지 떨어져요. 왜? 내 몸의 체력이 좋아졌으니까. 그러면 그때 러닝을 시도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운동을 하나하나씩 내 몸이 익숙해질 때까지 반복하면서 운동 강도를 올려간다 생각하면 건강하게 운동을 하실 수 있습니다. 연령에 따라서 운동 후에 회복 속도가 다른 건 아쉽게도 노화입니다. 대략 남녀 통틀어서 20대 전후에 가장 정점에 있거든요. 혹시 시청자들 20대 밤새고 술 드시고 놀아보신 적 있죠? 다음날 약간 피곤하지만 견딜만 하거든요. 그거는 내 몸의 세포들이 다 생성되는 때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지금 아마 저를 포함해서 중년분들 잠 1시간 못 주무시면 눈꺼풀이 너무 무거울걸요? 이거는 내 몸의 세포들이 생성되는 세포보다 죽어가는 세포들이 많기 때문에 에너지를 그렇게 뺏겨서 그래요. 그거는 어떻게 보면 세포의 자연스러운 노화의 과정인데요. 이걸 지킬 수 있는 건 운동을 통해서 이 세포를 조금 더 근육세포를 만들어가면 피로도를 떨어뜨려 줄 수 있거든요. 노화를 역행하는 게 이렇게 근력을 만들거나 심폐지구력을 만들어가는 그런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피로가 느낀다면 주무시는 게 첫 번째고요. 만성적으로 내가 조금 계속 피곤하다. 이것은 사실은 잠보다는 내 체력이 떨어진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잠을 충분히 잤는데도 계속 피곤해. 이거는 체력 수준이 떨어진 거라 그런 분은 운동이 필요해요. 근데 만약에 내가 잠을 하루에 서너 시간밖에 못 자고 하루를 보낸다. 그렇다면 그분은 잠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어떤 선택을 할 거냐는 내가 어떤 상태에 놓여 있느냐를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피로를 회복할 수 있는 운동법은 만약에 근력 운동이나 유산소 운동, 러닝을 했어요. 그럼 다음날 엄청 피곤하거든요. 그럼 그때 자는 게 아니라 폼롤러나 스트레칭을 통해서 혈액순환을 도와주는 거죠. 그러면 피로 물질을 빨리 배출하고 영양분을 공급받으면서 우리 몸이 빠르게 리모델링을 해가는 과정으로 가는 거죠. 일반적으로는 40, 50대가 비만율이 좀 높거든요. 그리고 대사질환도 조금 높고요. 그래서 40, 50대에는 조금 마른 체형이 좋아요. 대신에 50대에서 60대를 넘어가면 다시 조금 몸의 체중을 키워야 해요. 이유는 근감소증이라는 문제가 대두되는데요. 60대, 70대에 어떤 문제가 생겨서 병원에 입원을 하거나 아파서 집에서 며칠 누워 계시면 체중이 3에서 5kg 정도 쫙 빠지거든요. 그럼 이게 다시 복구가 안 돼요. 그러면 체중이 줄어들게 되면 무조건 근육량도 같이 줄어들거든요. 그럼 내가 걷거나 이동하는 것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젊었을 때야 근육이 건강하기 때문에 체중이 좀 빠져도 문제가 없거든요. 하지만 60, 70대의 체중이 빠지면 보행 능력이나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기 때문에 60, 70대에는 그래도 조금 체중이 나가는 게 건강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사람은 저는 없는 것 같아요. 아무리 평화롭게 사는 사람도 다 스트레스는 받는 것 같고요. 제 생각에는 누구나 스트레스는 받는데 그 스트레스를 내가 어떻게 극복할 건지가 중요한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내가 긍정적으로 이걸 바라본다든지, 또는 예를 들어서 직장 상사랑 부딪혔어요, 감정적으로. 근데 제가 직장 상사를 용서해 주는 건 나의 건강을 위해서. 왜냐면 누군가를 미워하거나 그렇게 되면 스트레스 호르몬 코티졸이 나오게 되고 그게 우리의 심장과 혈관에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주거든요. 그래서 저 사람이 이뻐서가 아니고 내가 건강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용서하거나 이해해 주는 거죠. 두 번째로는 흥분을 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은 몸이 경직이 되거든요. 그래서 회복할 때 좋은 건 호흡을 깊게 하는 게 아주 좋아요. 코로 마시고 입으로 뱉는 호흡을 1대2의 비율이거든요. 코로, 입으로
이렇게 해서 한 10번 정도만 반복하면 스트레스 지수가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 호흡 추천드리고요. 또 하나는 가볍게 폼롤러를 하고 스트레칭을 하는 것을 하면 아무래도 몸의 이완도가 증가되면서 편안함을 느낄 수 있거든요. 몸이 편해지면 정신도 편해지거든요. 근데 반대로 정신이 편해져도 몸이 편해져요. 그래서 만약에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았다, 그럼 몸을 편하게 좀 하는 방법이 좋을 것 같고요. 반대로 몸이 힘들어요? 그럼 쉬면서 정신으로 회복을 하는 거죠. 이 두 개가 떨어져 있는 것 같지만 사실 저는 거의 하나에 가깝다고 보거든요.